내 인생도 참 1970년대 저 가파른 달동네 비탈길처럼 진짜 숨가쁘고 고됐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다 보면 가끔 예전 생각을 하며 거울 앞을 서성이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세대가 걸어온 그 억척스럽고도 눈물겨운 길이 다시금 쫙 떠올랐습니다. 자, 그 시절 우리들의 진짜 찐득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1970년대 그 서울 도심 너머로 끝도 없이 빽빽하게 이어지던 가파른 판잣집들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찬바람 한번 쌩 불면 창호지가 바들바들 떨리던 그 좁고 차가운 방. 거기서 우리 세대는 어떻게든 내 새끼 밥 안 굶기고 키워보겠다고 내일을 꿈꿨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뼈를 깎는 의지랑 깡이 없었으면 하루도 버텨내기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가진 거라고는 건강한 몸뚱이 하나뿐이었고 하루하루 눈 뜨는 게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때 우리를 살게 했던 건 거창한 행운이 뚝 떨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여긴 끝났다, 가망 없다고 내버린 척박한 곳에서도 기어코 보석을 찾아내고야 마는 우리 어머니들의 힘이었죠. 그야말로 귀신보다 무서운 생존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끈질긴 생명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릴 건데요. 바로 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흉가에 숨겨진 비밀. 1970년대 달동네에서 있었던 아주 절박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무려 30년입니다. 30년.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면서 30년 동안이나 텅 비어있고 담장은 다 무너져서 잡초만 무성하던 폐가가 하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전부가 근처에 가기도 꺼리던 그 진짜 무서운 흉가를 땅값도 안 되는 완전 헐값에 덜컥 사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33살의 젊은 과부였던 순덕 씨였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살 된 아들 만석이랑 단둘이 남겨졌는데 당장 내일 비바람 피할 지붕조차 없는 진짜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순덕 씨가 속으로 딱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는 사람은 숱하게 봤어도 귀신한테 죽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와,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어린 내 자식 비바람 맞힐 수는 없다는 그 어미의 절박함 앞에서는 30년 묵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건 진짜 사치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세대 부모님들의 그 억척스러운 강인함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귀신 나온다고 초자연적인 공포에 벌벌 떨면서 저 쓸모없는 흉가라며 혀를 찼죠. 하지만 순덕 씨한테 이 집은 내 아이를 편히 눕힐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아주 냉혹하지만 소중한 현실이었습니다. 남들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수군거렸지만요. 놀랍게도 그녀의 이런 지독하게 현실적인 태도가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랑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두 번째, 마음의 우물 청소하기입니다. 순덕 씨의 그 놀라운 생존 의지를 심리학 관점에서 한번 싹 풀어보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학술적인 단어라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순덕 씨는 밤마다 흉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입을 덮어쓰고 덜덜 떠는 대신에요. 다음날 아침 해가 딱 뜨자마자 마당에 나가서 잡초를 벅벅 뽑기 시작했어요. 하얀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톱 밑에 흙이 새까맣게 파고들어도 멈추질 않았죠. 귀신이라는 내가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징징대는 대신 내 두 손으로 당장 할 수 있는 마당 청소에 온전히 집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리프레이밍, 즉 생각의 틀을 확 바꿔버리는 인식의 전환인데요. 마당을 미친 듯이 치우던 순덕 씨가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더미 속에서 엄청난 걸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30년 동안 먼지에 푹 덮여 버려져 있던 낡은 우물이었어요. 남들 눈에는 그냥 소름 끼치는 귀신집의 일부였겠지만 순덕 씨는 이걸 보자마자 이곳을 두려운 흉가가 아니라 우리 모자가 살아갈 기회의 장소로 머릿속에서 완전히 세팅을 다시 해버립니다. 세상에 그녀가 그 우물을 며칠 밤낮을 정성껏 닦아내고 물을 길어 올렸더니 어땠는지 아세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찌릿하게 시릴 정도로 차갑고 수정처럼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우물 주변 잡초들이 유난히도 크고 푸르게 자라 있었거든요. 순덕 씨는 그 물을 딱 한 모금 들이키고 청량한 맛을 느끼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이 흉가에 숨겨진 이 귀한 물이 나와 내 아들의 인생을 구원해줄 동화줄이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삶을 바꾼 신뢰의 자산. 이 타협없는 뚝심과 꾸준함이
결국 어떤 보상을 가져왔는지 한번 보시죠. 그날부터 순덕 씨의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제일 맑은 새벽 첫물을 길어 올렸고요. 동틀 무렵이면 그 무거운 맷돌을 끙끙 돌려가며 정성껏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대는 그 멸시 속에서도 이 고된 뼈 빠지는 일과를 정말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꾸준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한양의 큰 장사꾼들까지 그녀의 두부를 떼가려고 집 앞에 줄을 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영화처럼 술술 풀리지만은 않았겠죠. 아니, 귀신 붙은 우물물로 만든 두부를 찝찝해서 대체 누가 먹어?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은 대놓고 면박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사시면서 이런 억울하고 가슴에 피멍 드는 시선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순덕 씨는 붙잡고 일일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차갑고 맑은 물로 빚어낸 절대 맛이 변하지 않는 압도적인 두부의 품질 딱 하나로 그 모든 조롱과 무시를 조용히 밟아 버린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걸 신뢰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새벽 그 어두컴컴한 시간에도 묵묵히 가장 깨끗한 물을 깃는 그 우직한 정직함. 그리고 누가 뭐라 조롱하든 내 물건의 품질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뚝심. 이 두 가지가 차곡차곡 쌓이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순덕 씨 두부는 한여름에 식어도 맛이 안 변했다고 해요. 결국 그 깐깐한 거상들의 마음까지 완벽하게 사로잡게 된 비결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적천석, 진짜 금싸라기 땅을 찾아서. 30년 동안 동네 개도 안 지나가던 소름 끼치는 흉가.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곳이 어떻게 됐냐고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 동네 최고가 금싸라기 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연에서 진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흉가 사서 깡값 올라서 부자 됐구나, 이게 아닙니다. 진짜 보물은요, 남들이 쓰레기장이라고 버린 곳에서도 묵묵히 내 손으로 흙을 파내고 맑은 물을 기어코 찾아내고야마는 순덕 씨의 그 강인하고 굳건한 마음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수적천석이라는 참 멋진 사자성어가 있죠.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그 거대한 바위를 뚫어낸다는 뜻인데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채널을 봐주시는 시니어 선배님들 얼굴이 한 분 한 분 떠올랐습니다. 당장 내일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수많은 삶의 고비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매일매일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묵묵히 흘렸던 여러분의 그 작고 귀한 땀방울들.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 지금의 단단한 삶의 바위를 뚫어내고 우리 운명을 여기까지 굳건하게 이끌어온 것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남들보다 좀 뒤처진 것 같고 텅 빈 빈집 같아서 헛헛하게 느껴지시나요? 에이, 절대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를 빚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에 어떻게 의미를 딱 부여하느냐, 그게 인생의 전부거든요. 여러분이 그 모진 세월 동안 켜켜이 쌓아 올리신 삶의 지혜, 그 연륜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맑고 깊은 황금 우물입니다. 오늘 당장 눈에 확 띄는 엄청난 결실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소중한 마음의 우물을 매일매일 조금씩 기분 좋게 닦아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우직한 정성이 결국 남은 여러분의 인생 2막을 가장 빛나는 명당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귀한 자리에서 마음의 우물을 반짝반짝 닦고 계실 여러분의 그 끈질기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저도 여기서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